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시입니다. 오늘은 또 바람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기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는데, 기압의 차이가 나면 공기들이 기압을 따라서 기압이 높은 데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해요. 왜냐하면 기압이 높다는 것은 공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기압이 약하다는 것은 거기에 공기 양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압은 공기의 양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겠죠. 누가? 공기가. 그러면 공기가 이동할 때 우리는 뭘 느끼냐? 라라라라라라라 바람이 느껴지는 거죠. 네, 바람이 안 부네요. 네,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바람의 개념부터 먼저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바람은 무슨 뜻이냐? 네, 바람의 개념을 여기다 살짝 적어 볼게요. 먼저 뭐라고 했죠? 기압이 뭐한 곳에서? 그렇죠? 기압이 높은 곳에서 어디로? 기압이 뭐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그래요.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누가 이동을 한다고요? 공기들이 이동해요. 공기가 이동하죠. 자, 기압이 높은 곳에서 그 좀 많은 공기들이 기압이 낮은 곳, 공기가 좀 없는 쪽으로 수평을 이루고 싶어서 이동을 해. 이동을 할 때 우리가 느껴지는 걸 뭐라고 부른다?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람. 그때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요? 바람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개념은요,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공기들을 바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바람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한 번 더 알아봅시다. 자, 먼저 지표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표면에서 기온차가 생겨요. 네, 지표는요, 지구 표면은요, 모든 똑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는 빨리 데워지고 어디는 천천히 데워지고 뭐 그렇게 차이가 막 난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표면 위쪽에 있는 공기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빨리 데워져서 따뜻한 공기도 되고, 천천히 데워지거나 식어져서 차가운 공기도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무슨 차가 생긴다고요? 지표면에 기온의 차이가 생겨요. 기온 차이가 생기게 되면요, 기온차가 생기면 뭐가 생긴단 말이에요? 기압차가 생기죠. 기압차. 네, 기온차가 생기고 나면 뭐가 발생해? 기압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기온차에서 기압차가 생기는 거 한번 봅시다. 먼저 지표면이 냉각을 하게 됩니다. 지표면이 냉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기들은 어떻게 돼요? 네, 공기들은 식겠죠. 네, 지표면이 냉각하면 공기들도 차가워지죠. 그러면 공기들이 차가워지면 공기들은 어떻게 되느냐? 무거워지면서 네, 몰리게 돼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표면이 냉각을 일으키면 공기들이 하강을 합니다. 공기들의 하강 운동이 일어나요. 공기들의 하강 운동이 일어나면 공기들이 어디로 많이 몰립니까? 지표면으로 몰리겠죠. 네, 지표면에 몰립니다. 예. 지표면에 많이 몰려요. 몰리다 보면 그때 공기양이 많아지겠죠. 이렇게 공기양이 많아지면 기압은 어떻게 됩니까? 기압은 네, 커지죠. 상승하죠. 상승. 네, 기압은 커집니다. 네, 기압은 높아집니다. 높아진다고 표현할까요? 네, 높아진다고 할게요. 자, 기압이 높아져요. 자, 그러면 또 봅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표면이 뭐 하게 된다고요? 가열을 하게 돼요. 그러면 공기들은 데워지죠. 공기들은 가벼워져서 어떻게 돼요?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슝슝슝슝 올라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기들은 이번에는 뭐 하게 됩니까? 올라가게 된다.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 지표면에서 공기들이 위로 날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지표면은 공기가 어떻게 돼요? 지표면에서는 공기들이 다 위로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때는 공기양이 적어지겠죠. 네, 기압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돼요. 기압이 낮아진다는, 중간에 전화가 와서 끊겼네. 자, 공기양이 적어져서 기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지표면을 중심으로 봤을 때 공기가 상승해 버리니까,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 지표면에 공기양이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공기양이 작아지면
기압은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 지표면이 냉각이 되어서 기압이 높아지는 부분과 지표면이 가열이 되어서 기압이 낮아지는 부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공기 덩어리들은 기압이 높아지게 되고 여기는 기압이 낮아지게 되니까 이 부분은 고기압이라고 부를 수 있죠. 네, 여기는 뭐라고? 저기압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렇게 기압차가 생기게 되면 높은 기압에서 낮은 기압으로 기압을 맞추기 위해서 공기들이 뭐 하게 됩니까? 공기가 이동하게 되죠. 공기가 이동을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바람이 일어나는 현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표면에 기온차가 생기게 되면 기압차가 발생을 해. 기압차가 발생하면 결국에 공기가 이동해서 바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발생 원인은 기온차에 의한 기압차의 발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딱 묶거나 이렇게 아하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네, 기압차가 발생을 했구나 하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요 여기 기압차가 나타나는데 이 기압차가 크면 클수록 예, 기압차가 뭐 할수록 클수록 바람의 세기는 강해집니다. 바람의 세기는 강해집니다. 기압차가 클수록 바람의 세기가 강해집니다. 바람의 세기는 뭐라고 합니까? 풍속이라고 하죠. 그러면 바람이 불어오는 이 방향은 풍향이라고 하죠. 그죠? 네, 그래서 바람의 방향과 풍속이라는 개념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바람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종류는 뭐가 있느냐? 해륙풍이 있어요. 해륙풍. 오늘 해륙풍까지 알아볼 건데 해륙풍은요. 해안에서 하루를 주기로 누구를 주기로? 하루는 24시간이지. 맞지? 예, 하루를 주기로. 하루는 밤, 낮, 몇 시간? 12시간. 이렇게 합치면 하루잖아. 그지? 그래서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그죠? 자, 이 하루를 주기로 뭐가 바뀌는? 풍향이 바뀌는 바람을 뭐라고 합니까? 해륙풍이라고 합니다. 해륙풍. 자, 그러면 해륙풍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원인을 보세요. 원인은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되고 빨리 식어서 네,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어서 일어나는 게 원인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육지가 열 용량이 더 높다는 뜻이야. 여러분들 열 용량 알죠? 어떤 물질이 1도씩 올라갈 때 필요한 열량. 예. 어떤 물질이 1도씩 올라갈 때 필요한 열량인데 그 열량을 어떻게? 얘는 조금만 있어도 그냥 슉 올라간단 말이야. 얘는 안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친구는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는 성질이 있어요. 바람이 두 가지가 있겠죠. 자, 먼저 방향을 한번 보세요. 방향을 보시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요. 그러면 불어오는 방향이 바다야. 바다 해해서 여기는 해풍이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육지에서 불어오죠. 그리고 바다로 나와요. 그럼 이건 뭐가 돼? 육풍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부는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해풍은요, 낮에 불어요. 낮에 어떻게 되느냐? 낮에 아침에 해가 떠 있지. 해가 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바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바다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해가 떠 있으면 여기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육지지. 육지가 빨리 데워져요. 빨리 데워지면 여기서 공기들이 어떻게 상승해서 올라가 버리지. 그러면 여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여기가 차갑거든. 얘는 무거워서 아래로 떨어져. 그럼 여기는 공기가 많이 모여 있고 여기는 공기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부는 거지. 이렇게. 네, 이렇게 부는 거지. 그럼 바다에서부터 부니까 이 친구를 해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기온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온은 어느 쪽이 더 높아요? 육지가 높아요? 바다가 높아요? 육지의 기온이 높을까? 바다의 기온이 높을까? 낮에 육지가 빨리 데워집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 기압은 어떻게 돼요? 얘는 쏙 날아가니까 여기 비어있지. 여기는 꽉 차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육지 쪽은 기압이 낮고 바다 쪽은 기압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육풍을 한번 봅시다. 육풍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밤이에요. 밤에
밤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밤에 여기서는 밤이니까 얘가 빨리 식죠. 그럼 얘가 오히려 차가워. 공기가 아래로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 공기는 어떻게 돼? 이쪽 공기는 위로 올라가겠지. 상대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공기가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공기가 다 올라가고 뭐 없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이야? 공기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러면 육지에서부터 바다로 부니까 얘는 뭐가 돼? 육풍이 된다, 육풍. 예, 육풍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육풍은 주로 언제 일어난다고요? 밤에 일어난다. 그리고 육지하고 바다하고 기온차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온은 여기가 훨씬 차갑고 빨리 식어버렸으니까 얘는 좀 덜 식으니까 얘 상대적으로 따뜻해. 그러면 어떻게? 바다가 더 뭐하더라? 높더라. 그러면 육지는 어떻게 돼요? 육지는요, 차가우니까요, 밀도가요, 네, 하강하니까, 공기들이 하강하니까 몰리겠지. 기압이 높아져. 그럼 바다는 상대적으로 따뜻하니까 숭숭 날아가 버리지, 공기들이 위로 상승해서. 그러면 기압이 낮아지지. 그럼 이런 모양의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낮과 밤을 중심으로 하루를 주기로 어떻게 됩니까? 하루를 주기로 24시간 풍향이 12시간씩 12시간씩 바뀌는 이런 바다를 합쳐서 뭐라고? 해륙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안가에서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이런 바람, 해륙풍, 그 안에 육풍과 핵풍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계절풍도 있거든요. 계절풍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바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해륙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 영상 들으면서 복습해 주시기 바래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간단하죠? 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